네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요거랑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 요거랑 혼동하면 좀 곤란한데, 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 참고로 뭐 100개 있다고 합시다. 자료가 100개가 있어요. 뭐 키가 됐던, 몸무게가 됐던, 뭐 수학 점수가 됐던, 어쨌든 100개의 자료가 있어. 그 중에서 표본의 크기가 10인 표본을 뽑으려고 해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 10이면 너무 크니까 뭐 5라고 합시다. 표본의 크기가 5인 표본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뽑아서, 요렇게 뽑아서 새로 만들어 놨어. 이걸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앞에다 모자를 붙였었어요. 모자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균이 있었겠죠. 그죠? 평균. 그래서 요 앞에는 표본이라는 말을 붙였었어요. 표본. 다시 정리해보면 모집단 전체 이 100개의 평균을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하는 거고 이 5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본 1이라고 할게요. 참고로 그냥 표본 1이라고 할게요. 그럼 표본을 이렇게 한 가지로만 구할 수 있느냐? 표본을 몇 가지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린 지금까지 표본을 한 개를 뽑는다라는 말만 했지만 표본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표본을 뽑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최대한 많은 표본을 뽑았을 때 서로 다른 표본의 개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걸 표본 1이라고 하면 요렇게 5개를 뽑았으면 하나의 표본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쪽에 이렇게 또 5개를 뽑았으면 또 다른 표본 2가 만들어졌겠죠. 그죠? 되시겠어요? 또 다른 표본이 또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표본 3입니다. 그쵸? 각각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있겠죠. 표본 평균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표본 평균이 있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표본을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이 표본이 총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 100개 중에서 5개 뽑는 거죠. 별말이 없으면 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표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개가 있을 수 있느냐?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표본을 100개 중에서 5개를 컨비네이션으로 100 컨비네이션 5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했었죠. 그죠? 복원 추출이나 비복원 추출을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료가 100개 있으면 5자리를 채우는 거야. 표본의 크기를 5라고 했었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료가 전체 100개 중에서 1개, 100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료가 이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복원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비복원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99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요. 100의 5제곱, 100의 5제곱, 그러니까 10의 10제곱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모집단이 100개고 표본의 크기가 5개다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표본, 서로 다른 표본의 개수가 총 몇 개가 있을 수 있냐면 100억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이 100억 개의 표본, 각각에 대해서 표본 평균들이 있겠죠. 그죠? 표본 평균들.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보통 X바라고 하는 건데 이 100억 개의 표본 평균들을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표본 평균. 의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말이 일단은 1차로 평균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표본 하나당 평균을 하나씩 구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표본이 100억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100억 개의 평균을 다시 한번 구한 거야. 평균을 이중으로 구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EX바라고 한다고요. EX바. 표본 평균. X바는 표본이 아니에요.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에 다시 기대값, 평균이 되는 거죠. 이 표본 평균, 이 100억 개의 표본 평균이 있으면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도 구할 수 있지만 분산도 구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표본 분산이 아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인 겁니다. 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표본 분산이라고 하면 이 5개 있죠, 그죠? 5개. 하나의 표본을 뽑았을 때 자료가 5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5개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표본 분산인 겁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냐면 표본을 100억 개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표본 평균들이 100억 개가 쭉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의 분산을 구한 걸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 마찬가지죠. 혼동하면 안 돼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다른 말입니다.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그 다음에 다시 무슨 말이 나오면 적어도 100억 개를 가지고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다시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보통 이 용어를 씁니다. 모평균은 M, 모표준 편차는 보통 시그마라고 많이 해요. 그럼 자동으로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 요것에 다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 x바는 m.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 100억 개를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해보면 원래 모집단의 평균하고 이렇게 같아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분산은 똑같지는 않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산은 똑같지 않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요 시그마 제곱 자체가 모집단의 분산이죠. 그거를 n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시그마 x 반은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세 가지를 외우시고요. 간혹 가다가 용어를 정확하게 읽지 않고 자꾸 넘어가는 친구들은 x바가 m인 줄 알아요. x바는 표본 평균이죠. 평균이란 말이 들어있으니까 모평균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표본 평균을 다시 한번 이 100억 개를 자꾸 100억 개를 강조하죠. 원래는 100개밖에 없었어요. 5개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100억 개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의 평균을 다시 한번 구한 겁니다. 그게 m입니다. 모평균하고 다시 같아진다 라는 얘기였어요. 자, 요 세 가지는 무조건 공식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죠.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다시 평균의 평균인 거예요. 평균들의 평균인 거죠.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다. 이 x바는 m,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요거를 자꾸 강조하죠. 예,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요만큼을 그냥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게 표본 평균인 거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인 겁니다. 그게 모평균하고 같은 거예요. n분의 시그마 제곱,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외워주시죠. 자, 여기까지.